내심으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윤학연 대표 측에서는 그 의견 조율 과정에서 좀 독단적으로 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1년에 일주일간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준석 대표님 입장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아까 제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세한 관점의 차이나 해석의 차이를 다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과도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드리겠지만은 실제에서는 엇갈린 주장에 대해 가지고 상호 반박하는 그런 우려된 것은 없었으면 한다 생각하고요.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번 통합에 있어가지고 여러 주체가 있었습니다.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과 이견이 최종적으로 조정되는 것에서 새로운 분위기가 이탈하게 된 것이고 저희 개혁신당의 합류한 나머지 제 구성원들은 저희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서를 보고 저희 구성원을 잡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이미 저에게 전화로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통합 이전부터 저희 개혁신당 내에서 고려했던 다른 공관위원장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후보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저희가 큰 틀에서 공관위원장은 정치 원로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국민들이 봤을 때 신선할 수 있는 어떤 셀럽형의 인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놓고 저희가 몇 가지 개혁신당에서 원래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개혁신당 측에서 최고위원회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오히려 생각했던 전략은 조금 더 국민이 봤을 때 신선한 인물로 아니면 정치에 때묻지 않은 인물로 저희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저희가 특정 인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까지 그분의 뭐 명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고려해서 저희는 이런 걸 오픈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민 의원님께서 어떤 여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여의도에서 뭐 인선에 있어가지고는 최대한 만약 불발된 인선인 경우에는 그런 인사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는 것 자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슨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을 공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애초에 그런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물들도 공관위원장 고려하던 취지에서 언급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미래 측에 주장하는 어떤 뭐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어떻게 했겠다는 설 자체가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사를 저희가 추천했다고 언급하시면서 한편에서는 또 이것이 김종인 위원장을 통한 모종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어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혹시 뭐 사실관계에서 또 왜 말씀하고 카메라가 나와요. 김종민 위원장은 선거운동 학교인 유인 문제에 대해서 의회라서 아무리 풀어주시다라고 제안을 묵살당했다고 하십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표결 전에 그러니까 해당 최고위원회 전에 주말 내내 본인께서도 그저께 기자회견인가요? 밝히셨을 때 저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견을 확인하셨다는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위원님이 다소 이제 어떤 일련의 기자회견 속에서 자기 모습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지적하자면 이미 저와 많은 의견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 교환이 있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머지 제 세력도 이런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그리고 제 세력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방도 있었고 그런 이런 논의가 활발히 오간 상태에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안건지까지 공유를 해가면서 그러면 표결 처리하자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이제 표결에 임하게 된 것인데 정작 표결에 임해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김종인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하시면서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안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은 금태섭 조홍천 의원님께서 의견 한번 밝혀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태섭 조홍천 의원님이 찬성 의견을 밝히신 다음에 이제 퇴장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도에서 김종인 의원이 그렇게 강하게 그 두 분의 의견을 물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모든 세력의 의견이 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표결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 저는 사실 언론들 잘 아실 겁니다. 어제부터 급속도로 가등들 같은 것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 거는 매우 일방의 주장에 가까울 뿐더러 그리고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도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 측 관계자와 확인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그런 어떤 받은 글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이 허위 당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뭐하지만은 인선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 제가 공개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리지만은 박원석 전 의원님을 홍보위원장에 임명해달라는 주장은 개혁신당 측에서 반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회의에 있었던 모든 세력이 거기에 반대해서 만장일치 부결, 새로기를 제안하는 모든 세력이 부결을 시킨 사안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의도와 엮어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최고위원회 표결에서 결과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전결 위임의 건, 정책 관련해서 전결 위임하는 건에 대해서만 새로운 미래 측의 이견이 있었을 뿐 나머지 3개 안건도 모두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이제 와서 또 말씀하시는 당원 자격 심사 기구 설치에 관한 건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 자격 심사 기구 설치 건에 있어서는 반대 토론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오셔가지고 밖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꾸 의아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잘한 사실관계들 제 입장에서는 모욕적이지만은 제가 굳이 대응하지 않고자 혹시 후에라도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제가 이 통합에 대해서 사실 간단히 묘사하자면 어떤 안건 하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소 급작스럽고 극단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좀 의아한 입장이다. 저를 포함해서 통합에 참여했던 다른 제세력도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이례적인 안건이냐라는 걸 보면은 제가 최고위원회 통의 과정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이미 정당에서는 선거 사무에 대한 위임 의결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당무에 있어서도 위임 전결을 의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2021년, 2020년 대선 과정에서 그 가장 성공적인 홍보 캠페인 중 하나였던 59조 쇼츠 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그리고 또 그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에게 사실 결정권을 전부 위임 전결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무슨 정당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리고 사실 제가 독재자의 이름까지 언급될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수많은 흉흉모습을 제가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 보지 못했습니다. 표결로 독재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저는 아주 의아해서 그런 부분은 보도에 참고를 해줬으면 한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앞으로 그 공관위원장 예산은 혹시 새로 타임테이블이 언제쯤 진행될지 이준석 대표님 본인의 지역구 출마가 없으세요? 예, 저희가 되게 그래서 그런 질문도 되게 경황이 없는 것이 사실 그 김종인 위원장 기획설이 단순히 그냥 모순으로 부정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다 확인해 보시면 언론인들이 아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추천은 오히려 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측 측근 전직위원에게서 합당선언 다음 날 저에게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언급하지 않았고 저희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셀럽형 인물을 추천했고 회의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배석자가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이낙연 대표님께서 동의하시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한번 연락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정말 최근에 한 근 2, 3일 내 정도 시기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 쪽에 의사타진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사실 그보다 한 이틀 정도 빠른 시점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김종인 위원장과 사석에서 만나신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순 관계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 저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페이스북에서 보조금 6억은 다 반납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저는 가능한지 저희는 계속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여러 재정당에서 뭐 그런 지적할 수 있다 봅니다. 이런 저희의 통합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의심받아서 어떤 선거 자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 새로운 미래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더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상의 어떤 반납 절차나 이런 것을 미리 하다 그러면은 뭐 공적인 기부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저희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라고 애초에 저희가 어제 저희 당내 당직자들 간에 거의 만장일치 형태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공관위원장은 언제쯤 인사하는지랑 지역구 출마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의 11시에 이런 그 발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작스럽고 의외스러운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남은 제 세력의 이제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그 문제를 근위중으로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는 어제의 어떤 그 위임 전결 표결 하나가 이런 결과까지 나올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제 세력이 다소 지금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 속에서 저희가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님 그 전에 기자회견도 좀 펼쳐주셨어요. 제가 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속에서 예의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